기자초 안지용입니다. 미스터트롯 어느새 11부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본선 4차전이 끝났는데 총 16명이 맞붙었죠. 자, 그리고 올드스타가 미리 예언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맞췄을까요? 저희 올드스타는 앞선 영상에서 박지연, 최수호, 진혜성, 박성훈, 안성훈, 진욱, 송민준 혹은 추혁진 이상 8명이 탑7 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들 모두가 살아남았습니다. 10명이 올라갔거든요. 6명이 떨어지고. 자, 그 10명 명단 쭉 말씀드릴게요. 박지연, 최수호, 진혜성, 박성훈, 송도연, 안성훈, 진욱, 송민준, 추혁진 그리고 나상도였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 있는 결과인가요? 일단 준결승까지 무난히 갈 것이다. 탑7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2명이 떨어졌습니다. 그 2명은 바로 김용필과 황민호입니다. 자, 올드스타 역시 두 사람 모두 탑7까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올드스타의 예상은요, 사실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저희 앞선 영상 기자수첩 254를 보면 통계로 본 예심 탑3의 최종 성적은 1월 18일에 올렸습니다. 1월 18일이니까 미스터트롯2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약 23만의 조회수가 나왔는데 궁금한 분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보십시오. 10분 30초 지점입니다. 여기에 황민호는 들어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이기 때문에 역량을 어디까지 발휘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용필 씨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분 47초 지점에 탑7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워낙 발군의 실력을 보였지만 저희는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탑7을 뽑을 때도 김용필 씨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본선 4차전에서 고배를 마시고 말았죠. 자, 먼저 그럼 김용필 씨는 어땠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추혁진과 붙었습니다. 사실 김용필 씨는 모든 참가자들의 기피 대상 1순위였어요. 직접 제작진이 물어봤더니 김용필 씨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김용필 씨, 리듬감이 가미된 태진아의 옥경이로 깜짝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독보적인 연륜의 맛을 또 한번 보여줬고요. 진성의 님 찾아가는 길로 선곡한 추혁진을 상대로 1230점 대 1219점으로 추혁진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볼 때 김용필 씨의 옥경이는요, 가장 잘하는 장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요, 앞서서 김용필 씨 부른 낭만에 대하여, 그리고 김정수의 당신, 유문신의 열애. 열애 같은 경우는 내레이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기본적으로 되게 호소력 있고 폭발력 있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음색을 강조하는 노래들이었죠. 절절한 감정이 피어있고요. 옥경 역시 그렇습니다. 앞서 이 김정수의 당신이랑 가장 비슷한데 아내를 향한 마음을 고스란히 이 노래에 투영시켰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리고 듀엣곡 미션은 어땠나요? 저는 이 듀엣곡 미션 여기서 승패가 갈렸다고 보는데 김용필과 추혁진을 놓고 봤을 때 선곡 자체가 추혁진에게 유리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나와서 비트감 있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율동 이상의 퍼포먼스가 들어갔죠. 사실 앞선 팀전에서도 김용필 씨가 워낙 노래로는 출중했는데 팀전 이렇게 안무를 맞추고 몸을 쓰는 장르를 부를 때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를 꾸밀 때도 추혁진 씨의 이 율동이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김용필 씨가 앞서 불렀던 노래들과는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하트 수를 따졌을 때 압도적으로 밀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까지 밀릴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추혁진에게 덜미가 잡혀서 김용필 씨가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올드스타가 앞서서 김용필 씨의 약점을 뭘로 찍었을까요? 일단 다양성이었습니다. 김용필 씨는 본인이 부르는 장르는 굉장히 잘 부릅니다. 그 장르에서만큼은 강점이 분명하고 본인이 뭘 잘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거 앞에 거랑 똑같네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몸을 쓰는 퍼포먼스에 상대적으로 약점을 드러낸다는 거. 김용필 씨는 남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거의 50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율동이라든지 몸을 쓰는 퍼포먼스에서는 조금은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민호는 어땠을까요? 황민호, 미스터트롯2의 마스코트죠. 최연소 막둥이입니다. 그런데 실력만큼은 아이치고 잘한다가 아니라 어른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출중한 실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막둥이의 탈락은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황민호는 왜 떨어졌을까요? 일단 저는 대진운이 좀 나빴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랑 붙었죠? 나상도입니다. 자, 나상도 하면 누군가요? 현역 가수로서 굉장히 안정된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대별로 기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워낙 현역으로서 이런 큰 무대에 많이 서봤기 때문에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그의 안정성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인기 투표에서도 점차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자, 나상도, 진성의 내가 바보야 이 노래를 선곡해서 정통 트로트의 맛을 보여줬죠. 그리고 황민호는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로 맞불을 놨습니다. 정말 어려운 노래예요. 폭풍 같은 가창력을 선보였고요. 소름 끼치는 무대로 1226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나상도는 1198점을 받았죠. 자, 몇 점 차이인가요? 28점 차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황민호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결국 한곡 대결에서 밀린 겁니다. 뭘 불렀죠? 정동원의 효도합시다입니다. 자, 이 효도합시다 무대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시즌1에 장민호, 정동원 조합이 떠올랐어요.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 올라서 남진의 파트너를 불렀는데 나이는 아버지와 아들뻘인데 두 사람이 정말 듀엣 같은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번 효도합시를 부를 때는 안타깝게도 이 아들뻘 황민호가 아버지뻘 나상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자, 올드스타 앞서서 황민호가 쉽지 않을 것이라 했던 그 이유 뭐였죠? 아이이기 때문. 10살밖에 안 됐죠. 어려서 떨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스태미너, 이 체력전이거든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근데 10살 아이가 버티기에는 그 분위기, 이 스케줄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노래 자체, 무대는 잘하는데 점차 전반적으로 힘이 붙이는 게 조금은 눈에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일단 예심에서 정의송의 니미어를 불렀을 때는요. 어려운 선곡에도 불구하고 천재인 것 같다. 탑3까지 예상한다는 극찬을 받으면서 올 하트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본선 1차 팀 미션, 반장분대 남진의 이력서를 열창했거든요. 물론 이때도 나이답지 않은 탄탄한 가창력을 선보였지만 하트는 13개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전원 진출하지 못했고 반장부에서 황민호만이 추가 합격자로 호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선 2차 데스매치, 두 바퀴를 돈 띠동갑이었죠. 박건호와의 데스매치였었는데 여기서는 천년바위로 15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때까지가 황민호 군의 최절정이었어요. 와, 이대로 그대로 가면은 탑3 진선미 안에는 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본선 3차전에 가서는 추가 합격이 됐고요. 이 본선 4차전에서는 아쉽게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두 사람 정말 지금도 둘의 탈락을 납득할 수 없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탈락한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하나, 경험 부족입니다. 황민호 군은 워낙 어리잖아요. 인생 경험도 부족하고 트로트 무대에 서본 경험은 더욱더 부족하죠. 그래서 본인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노래를 예심매랑 초반에 부를 땐 잘 부르는데 뒤로 갈수록 아무래도 힘이 붙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 아니 그러면은 김용필 씨는 최연장자인데 인생 경험이 가장 많지 않냐? 인생 경험 많은 것 인정. 하지만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력이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앞서서 이 모 경제 TV의 아나운서로 활동을 해왔지만 본인이 가수로서의 무대에서는 경험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 부르는 게 뭔지는 정확히 아는데 그것만 보여줄 수는 없죠. 다양한 장르, 스펙트럼이 넓어야지
긴 호흡의 경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경험 부족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의 탈락. 더욱더 아쉬운 이유는 뭘까요? 통상적으로 탑 7이 활동을 하고요. 좀 더 확장해서 탑 10이 활동하기도 합니다. 왜냐? 이 탑 7 중에서 한두 명 결혼이 생길 때 탑 10이 또 채워져서 나머지 무대를 꾸미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국민 가수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황민호, 김용필 같은 경우는 탑 10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 향후 스피노프 프로그램이 생길 텐데 여기서 고정적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스터트롯 1 때 태권 트롯 나태주 씨 결승까지 못 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독특한 본인만의 퍼포먼스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쓰임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황민호, 자 미스터트롯 2의 마스코트였습니다. 김용필 씨 준결승 때까지 가장 연장자로서 본인만의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보여줬거든요. 결국 그런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에서는 김용필을 또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용필과 황민호 이 두 사람의 탈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아쉬운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경연을 놓고 봤을 땐 분명히 합당한 결과였다. 아주 공정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인정을 할 수 없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다 읽어본 후에 다음 콘텐츠를 만들 때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